안녕하세요. 취미로 뱀 빌딩을 하고 직업으로 캠핑카 제작 일도 하고 있는 팀 더멀리의 한 팀장입니다. 지금은 따봉 캠핑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따봉 캠핑카라는 회사는 다방 1과 다방 2라는 모델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본 영상은 그 따봉 캠핑카의 차량 사용 설명을 위한 영상이고요. 이 사용 설명 영상을 찍음으로써 손님들이 출고할 때 영상을 많이 찍으시거든요. 그 설명 내용이 좀 뭐 짧진 않으니까 그걸 다 잊지 않기 위해서 뭐 언제든지 다시 보기 위해서 영상을 찍으시는데, 그럴 바에는 어차피 찍히는 것도 전데 제가 그냥 영상을 찍은 다음에 요거를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출고하실 때 그렇다고 설명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서 URL을 드리면은 제 채널에 구독자도 한 명씩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손님들도 요 사용 설명 영상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실 것 같아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마침 찍으려는 모델이 다방 2라는 모델이에요. 따봉 캠핑카에서는 다방 1이랑 다방 2라는 모델을 판매하는데, 다방 1이라는 모델은 판매도 많이 됐고 많이 만들다 보니까 와서 방문하셔서 보셨던 손님들도 많이 보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방 2 모델은 그럴 기회가 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방 2 모델도 꽤 이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다방 2 모델 소개하는 영상도 조금 섞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사용 설명이 중요하시고 사용 설명에 대한 부분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시간대별 영상 고를 수 있는 쪽에다가 제가 나눌 수 있을 만큼은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 뭐 굵직굵직하게만 나누더라도 그렇게 나눠가지고 보시는 부분 마킹 해놓을 테니까 그 부분 체크하셔서 보시면은 편하게 사용 설명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방 2 모델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사용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방 2 모델은 이렇게 운전석 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조수석 쪽은 이런 식으로 상부장이 들어간 이런 모델입니다. 일단 스타 렉스로 제작이 된 차량이고요. 렉스랑 리아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리아에 아직 차에 얹어져 있진 않지만 가구만 보자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리아 다방 2 모델입니다. 물론 뭐 에어컨장도 없고 차에 올라가 있지도 않고 LED 바도 안 들어와서 느낌은 안 살지만 이런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에다 올리고 불을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된 느낌을 보실 수 있어요. 뭐 이제 막 전기 작업까지만 끝이 난 상황이라 뭐 장착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워낙 간단한 부분이라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이걸 토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그래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 이쁘단 말이에요. 다방 1이랑 이제 색감이나 이런 면이 좀 많이 달라요. 다방 1은 화이트가 좀 많이 들어가고 이 오크무늬, 이런 오크무늬가 포인트로 일부 들어갔다면은 다방 2 모델은 이 오크하고 화이트가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의 모델입니다. 물론 요 거실장의 디자인도 좀 다르고 거실 구조도 조금 다르지만 이건 이거대로 또 메리트가 있거든요. 다방 1 모델은 요 수전이, 저기 수전 보이시죠? 저 싱크볼이 냉장고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냉장고가 일단 그 50리터 스탠드형 냉장고기 때문에 앞에서 여는 그런 냉장고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얘는 요 아이스박스형 냉장고가 들어가서 요 아래쪽에 좀 더 가까운 곳에 싱크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뭐 저희가 만드는 차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요 노출 경첩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보다 보면은 이뻐요. 검정색 포인트로 이렇게 탁탁탁 들어가 있는 게 좀 많이 들어갔나 싶기도 하지만, 요건 요거대로 뭔가 약간 그 앤틱하고 그런 느낌을 좀 주기 때문에 이뻐요. 하지만 손님들이 첫인상에서 점수를 많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를 주시죠, 오히려. 그래서 대표님과 상의 끝에 이런 식으로 에어컨장에 들어간 숨긴 경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출 경첩도 이쁩니다. 이뻐 이거도. 그리고 이게 더 튼튼해요. 저렇게
하판에 사이드에 박는 숨긴 경첩보다는. 뭐 어쨌든 저희도 계속 차량을 개선하고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항상 뭐 좋은 부분만 바뀌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손님들한테 좀 마이너스한 부분도 있긴 한데, 자, 이런 느낌. 뭐 다방투를 먼저 출고 받으신 분들은 여기 디자인도 이런 느낌이 아닐 거예요. 이런 느낌이 아닐 거고, 뭐 저희는 계속 개선하고 개발하고 수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다방투는 이런 디자인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스트링으로 된 수납함도 아마 없을 거예요. 상부장 요 에어컨장 디자인도 렉스의 에어컨장인데 렉스하고 리아 차이만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렉스로 출고 받으셨던 분들도 이 에어컨장 디자인이 좀 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건 사용 설명하면서 얘기하겠다. 사용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느낌이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부분만 한 번 더 보고. 자, 출입구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이렇게. 요 커피 무늬도 이제 바꿀 겁니다. 커피 무늬 이걸로 들어가는 게 조금 불편해서 요 커피 무늬로 안 들어가고 약간 약간 도마 같은 느낌으로, 도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약간 좀 투톤으로 들어가긴 할 건데 요 커피 모양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해요, 생각보다. 이렇게 출입구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자, 보여드리는 게 좀 길었나 싶기도 한데 일단 이 정도 보여드리고 사용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따봉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 트렁크 쪽에 손잡이가 들어갑니다. 본 차량은 이쪽에 락을 푸는 핸들이 따로 달려있기 때문에 손잡이가 하나만 달려있는데, 요게 없는 차량은 요 딸깍 손잡이가 없는 차량은 손잡이가 두 개 달려있어요. 두 개 달려있는 차량은 하나는 문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닫는 손잡이고, 하나는 문이 닫혀있을 때 잡아당겨서 락을 푸는 손잡이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쪽에 실내등이랑 연결된 등이 하나 삽입되어 있어요. 이 등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달려있고 앞쪽에도, 얘는 세 발이지만 보통 두 발입니다. 이 차량은 세 발이 달려있는데 다 비슷한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등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요 크롬으로 된 스위치를 터치하면 꺼졌다 켜졌다 하고요. 켜진 상태에서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길게 누르면은 밝기가 좀 어두워집니다. 지금 느껴지시나?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길게 누르면은 밝기가 올라가요. 밝아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트렁크 쪽 수납함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쪽에 외부 인입구가 달려 있고요. 이쪽에 수납함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외부 인입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뚜껑 고무 마개를 열고 드리는, 판매할 때 같이 이제 출고될 때 같이 나가는 요 외부 인입구, 요걸 끼우면 되는데 요 위에 은색으로 된 요 잠금 장치가 있어요. 잠금 장치가 위로 가게 해서 1대1로 꽂으시면 됩니다. 꽂으실 때는 그냥 꽂으시고요. 제가 잠금 장치라 그랬죠. 이 잠금 장치를 아래로 누르고 잡아 당기면은 빠집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또 덮어 두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수납함입니다. 모든 수납함이나 요런 쪽 다 수납함 전부 요 크롬으로 된 락킹 손잡이가 들어가고요. 손잡이가 튀어나와야 열리는 거예요. 요 보시는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배터리 함이 돼 있기 때문에 깊이는 한 700 정도, 요 운전석 쪽은 한 700 정도 깊이가 나오고요. 요 문 스라까지가 550 정도 되는 수납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은 크게 보실 건 없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시면은 서랍이 작업되어 있습니다. 서랍은 이렇게 문을 여시면은 서랍이 나오는 구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고, 서랍 자체의 깊이는 한 1100 한 40, 50 정도 될 거예요. 1140, 50 정도 되는데, 요 뒤쪽에 보시면은 뒤쪽 면이 낮게 돼 있어요. 낮게 돼 있는 거는 위쪽에 걸쳐서, 저 안쪽에도 주행중 충전기하고 한전 충전기 함이 있기 때문에 낮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함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는 다 넓게 못 가고, 이렇게 해놔서 낚시 가방이나 낚싯대 같은 거를 저기에 걸쳐 가지고 넣으시면은 위쪽으로 올라가게 해서 1300에 이상도 1300 이상 되는 것들도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서랍 자체에다가 손잡이를 안 달고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하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시고 이 서랍 자체를 분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손잡이 아래로 내리고, 여기에는 손잡이 잠금 장치 위로 올리고, 한쪽이 아래면 반대쪽은 위, 반대쪽이 위면 한쪽은 아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제끼시면서 뽑으면은 서랍이 뽑혀요. 서랍을 이렇게 아예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수납 공간에 요 옆쪽 공간이나 요 아래쪽 공간, 이 옆쪽이나 아래쪽 공간까지 전부 다 쓸 수 있는 그냥 일반 수납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은 좀 더 넓게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작업을 다른 회사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회사라기보다는 이렇게 문이 조립되어 있는 서랍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을 하려면은 또 이 문을 다시 달고자, 문을 만들고자 여길 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시지 않아도 열고 서랍만 뽑으면은 여기를 그냥 서랍 없이 공간으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론 서랍 자체를 어디 집이나 다른 데 창고 같은 데 넣어 두셔야 되긴 하지만, 이 문 작업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서랍만 딱 뽑아 가지고 그냥 서랍장 없이 그냥 일반 수납함으로 바꿔서 쓰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 이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쪽 등받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인 거죠. 천장까지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의 등받이가 되어 있고, 사용 설명이니까 좀 안내를 드리자면은, 자, 등받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얹으면 되는데, 여기 딸깍딸깍거리는 잠금 장치랑 여기 딸깍딸깍거리는 잠금 장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은 곳에 걸렸는지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한쪽이 조금 다른 데에 걸려 있으면은 애초에 등 댈 때부터 느낌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럴 때는 꼭 확인하셔가지고 한쪽만 더 들어서 위치를 맞추셔가지고 걸어주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실 때는 끝까지 딱 올리신 다음에 내리시면은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리실 때도 요 손잡이가 위로 튀어나올 수 있게 잘 하시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은 다음번에 올리실 때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뒤쪽은 설명이 된 것 같고, 자, 출입구 쪽으로 가면은, 출입구 쪽에 보시면은 요 차는 다방 2 모델이니까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요 왼쪽으로는 여기 신발장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까치발 선반 따깍 이렇게 올리면은, 자, 침상 사이즈 한번 말씀드릴게요. 침상 사이즈는 좌우 폭이 1300 정도 되고요. 저 제일 낮은, 저 제일 가까운 저 벽이 있어가지고 쓸 수 없는 저 공간까지, 저 공간에서부터 요쪽 제일 짧은 쪽 공간이 165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 까치발을 폈을 때 요 끝에서부터, 여기 보시면은 끝에가 라운드 져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조금 더 길긴 한데, 이쪽부터 해가지고 저 끝에 까치발 스라까지 하면 1900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까치발이 한 250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폭은 1300, 이런 정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까치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크기는 한데 슬림하게 나오지 않고 좀 두껍게 나오긴 했는데 튼튼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따깍따깍 올리고 나면은 간단하게 위로 한 번만 이렇게 딱 풀어주시면은 내려갑니다. 손님들 중에 이게 좀 잘 안 내려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올렸을 때 가운데를 잡고, 왜냐면 양쪽에 발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가운데를 잡고 위로 한번 딱 올리신 다음 내리시면은 잘 내려갈 거예요. 혹시나 내리다가 걸린다고 느껴지신다면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쇼파, 마주보기 쇼파가 있죠. 이 쇼파 같은 경우에 각 군대에 있는 이런 스위치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무드등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고요. 그리고 그 밑에 C가잭 2개, 그리고 밑에 콘센트 2구짜리 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요거는 무지동 히터 벤트고요. 다방 2 모델은 이 공간이 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출고된 차량에 비해서 쇼파 사이즈가 커졌어요. 쇼파 사이즈 어차피 쇼파 들어갈 것 같으면 좀 더 커도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좀 키웠고요. 이렇게 큰 쇼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테이블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올리셔서 옆으로 이동하고 내리시면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이동하실 수 있고요. 처음 달 때 잘 정해서 쓰시기 전에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테이블을 뽑자면은 이렇게 위로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뽑으면 되고요. 테이블을 이렇게 뽑으신 다음에 여기에 보면 딸깍딸깍 손잡이가 있어요. 잠금장치를 아래로 내려서 푸시고 접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납할 수 있는 테이블이 되는 거죠. 이 테이블은 지금 안에서 설명하기 좀 복잡하니까 한쪽으로 치워놓고 밖으로 뺄까? 밖에다가 좀 빼놓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빼고 테이블을 뺀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은 앞에 전자레인지 있고요. 들어가시면은 이쪽으로 수전은 USB 충전식 수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배터리가 다 되면은 뽑으셔서 이쪽 충전 포트를 이용해서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충전하시면 꽤 오래 쓰실 거예요. 그리고 이 수전은 이렇게 돼 있고, 이쪽 수전 안쪽에 보면 지금 여기에는 충전용 그 USB 선이 있는데 이거 사용해서 수전 충전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쪽에 외부 샤워기 스위치, 펌프 돌아가죠. 외부 샤워기 스위치, 그리고 외부 샤워기. 반대쪽 문을 열고 손이나 발 같은 거 잠깐 이제 씻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원래 이 자리에 이제 커피 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커피 포트는 장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커피 포트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 냉장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칸짜리고요. 이렇게 이쪽에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이용해서 온도를 조절해서 냉동으로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눌러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0 깜빡깜빡거리죠. 이거 플러스 누르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한 마이너스 1도나 0도 맞추면은 냉장으로 쓰시는 거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설정 버튼은 강하게 하는 맥스하고 누르면 에코 절전 모드죠. 전기를 좀 덜 쓰는, 이렇게 설정해 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 이렇게 해서 꺼놓으시면 되고요. 위에는 스위치는 마찬가지로 무드등을 컨트롤하기 위한 스위치, 여기도 같이 컨트롤 되죠. 그 다음은 이쪽에 마찬가지로 C가잭 2구, 그리고 220 콘센트 있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스위치 달려있고, 이렇게 LED 바를 컨트롤하는 스위치가 달려있고, 수납함들은 다 똑같아요. 락킹 손잡이 푸시고 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에 도어가 달린 수납함 하나, 이쪽에 이렇게 오픈형 수납함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스위치도 전체적인 이렇게 무드등 스위치고. 자, 그러면은 여기 시계도 있고요. 시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전기 관련된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봅시다. 자, 뭘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뭐 전기 관련해서 설명하기 앞서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냉장고하고 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DC 에어컨이거든요.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단자들을 통해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달아놓지 않은 이유는
얘네들은 설명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내용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켜놓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큰 스위치를 쓰거나 아니면 릴레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릴레이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거나 하면은 스위치 혹은 릴레이가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런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스위치를 달아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완전히 전원을 끊는 방법은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퓨즈 자체가 달려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배터리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게 해놨습니다. 에어컨 역시도 켜놓는 시간이 길고 용량도 크기 때문에 릴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결되면은 그 릴레이 같은 애들이 또 나중에 말썽이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 자체의 퓨즈도 동봉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안전적인 부분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배터리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있는 게 보시면은 여기부터 실내등, 무드등, 히터, DC 12V, AC 220V 스위치가 총 5개 달려있죠. 다방 1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있는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비로 놔뒀을 뿐이지 설명 여기 있는 것만 들으셔도 그 스위치 관련된 내용은 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실내등 껐다가 다 건 상태에서 실내등 키시면은 이렇게 실내등 점등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내등을 끄고 무등 키면은 LED 바들, 이렇게 조명들 켜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내등, 무드등 켜놓고 가장 많이 보시는 설명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히터 스위치거든요. 히터 스위치를 올리면은 이렇게 MD용 무시동 히터가 가동되기 시작하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히터가 돌아가는 건 아니고 가운데 오프라고 적혀 있죠. 히터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란 스위치하고 동그란 스위치 바로 아래에 있는 가장 긴 스위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손님이 주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동하는 방법은 동그란 스위치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히터를 가동합니다 하고 히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풍량 10단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다이얼을 돌리면은 이렇게 풍량에 대해서 조금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풍량 최대로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그 말씀드린 가장 긴 스위치 요걸 한번 누르면은 온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온도에 대해서는 온도 다이얼을 돌리시면은 그 설정된 온도까지 돌아갔다가 멈췄다가 하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리시면은 30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도 그 온도가 딱 된다고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요. 만약에 30도로 설정해 놨는데 내가 좀 더워, 그러면은 30도보다 좀 낮춰서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상대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절대값이라 30도니까 30도가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느끼시는 대로 설정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다시 이렇게 풍량으로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끄실 때는 동그란 버튼을 길게 눌러서 끄시면 돼요. 네, 이렇게 멘트가 2번 나오잖아요. 한 번 나오려다가 지금 바로 끊기고 두 번째 멘트가 나온 건데, 지금은 MD용 무시동 히터를 바로 껐다가 켰기 때문에 바로 꺼진 거고요. 보통은 켜져 있는 시간이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돼서 오랫동안 켜놓은 상태에서 끄시게 될 경우에는 MD용 히터를 종료합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고, 이 가운데 애니메이션이 계속 뭔가를 태우는 애니메이션이 계속 나오면서 무시동 히터 내부에 있는 잔유들을 태웁니다. 그걸 다 태우고 나서 무시동 히터가 정지하면은 MD용 무시동 히터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서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완전히 종료가 됐을 때 이 히터 스위치를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캠핑 철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MD용 무시동 히터는 좀 미리 꺼두시는 게 좋아요. 이 장기름 태우는 작업을 잘 안 하면은 결국엔 나중에는 찌꺼기들이 쌓여가지고 문제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는 상태에서 주행하시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DC 12V라고 되어 있는 스위치는 말 그대로 12V C가 잭들에 대한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쪽 주로 이제 이런 데 달려 있는데, 다방 1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스납함이 달려 있는데 그 안쪽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데 있는 C가 잭들에 대한 전원이고요. AC 220은
그 말 그대로 누르시면은 220 콘센트들에 대한 전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버터가 돌아가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220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켜야 되고, 우리 따봉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220은 기본적으로 콘센트들이랑 요 무회전 전자레인지랑 다방 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장착될 커피 포트까지, 그 커피 머신까지 AC를 눌러서 동작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안쪽을 볼 거예요. 안쪽 보기 전에 모니터, 여기 보면은 배터리 모니터가 있어요. 적상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상계라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 퍼센테이지로 배터리 잔량을 보시면 되고, 그 왼쪽에 전압, 전류, 전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전류만 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전류가 지금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죠. 마이너스 8.3, 8.4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전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충전이 되면은 마이너스라는 표시가 없어요. 마이너스 표시 없이 숫자만 나오면은 충전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전압이나 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직접 보실 일은 많지 않으실 거고요. 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랑 통화할 때 이런 거 수치를 저희가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수치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왼쪽 아래 초록색 버튼, 요 초록색 버튼은 차를 오랫동안 사용 안 하실 때, 전기를 전부 다 끊고 싶으실 때 사용하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스위치를 살짝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모니터는 켜져 있을지언정 모든 불이 다 나갑니다. 시계까지 다 나갔죠. 바로 연결해 놨다고 했던 에어컨도 다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전기가 다 차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키시면은 이렇게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뭐 장시간 사용 안 하실 때 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계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건전지 같은 걸 넣어 두시면은 중간중간 조금 저장은 되니까 그럴 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전기가 나가고 나면은 설정을 다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간단한 설명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건 링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돼 있는 적상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안쪽을 설명드릴 건데, 눌러가지고 여시면은 안쪽에 많이 쓰실 건 없으세요. 많이 그렇게 쓰시는 건 없고, 이쪽에 차단기들, AC 차단기들이 있고, 여기 시가잭에 대한 휴즈들, 그리고 이쪽에 릴레이, 그 휴즈에 들어가는 전원에 대한 릴레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다른 스위치들에 대한 릴레이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릴레이들은 릴레이 자체 용량은 30A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용량에 맞는 휴즈들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이제 AC 선택이라고 되어 있고, 인버터 한전 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AC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인버터 쪽에 꽂아져 있으면 돼요. 대신에 이제 외부에서 한전 충전을 하기 위해 한전을 꽂으시면은, 그 한전 전기 갖다가 실내에 있는 220까지 다 쓰고 싶다 그러시면은 AC 선택을 뽑으셔가지고 요 한전 쪽에다가 옮겨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꽂아 주시면은 한전 충전 들어오는 거, 그 전기 갖다가 안에 있는 220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나 아니면 이제 APU 자동 절제기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건 생략하고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한전을 꽂았을 땐 한전을 꽂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인버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차단기들, AC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 차단기는 안에 있는 콘센트하고 뭐 무회전 전자레인지, 그리고 커피 머신, 이런 애들에 대한 전체적인 220, 실내에서 쓰는 220에 대한 차단기고요. 이 외부인이라고 적혀 있는 건 말 그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에 대한 차단기입니다. 안에 밖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요. 올려야 충전기도 돌아가고 여기 한전 꽂았을 때 전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C가라고만 돼 있는 요 퓨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C가잭에 대한 퓨즈예요. 그러니까 요 C가잭 퓨즈 같은 경우에는 여 가운데 줄에 빨간 불이 들어오거든요. 나가면은 그럼 불이 들어온 퓨즈들만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릴레이는 거의 보실 거 없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안쪽부터 실내등, 무드등, 히터, 펌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작 안 할 경우에 요 퓨즈들을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분 퓨즈는 같이 출고할 때 나가니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는 이 정도 설명하면 되고요. 이제 거의 다 설명이 끝났는데 이 뒤쪽 등받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요거는 뒤쪽 등받이네. 뒤쪽 등받이니까 요 앞쪽 등받이는 이렇게 올리면은 마찬가지로 앞쪽 등받이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안쪽에 요 딸깍딸깍 잠금 장치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불편하시면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잘 돼 있을 것 같으면 사용하시다가 접으실 때는 마찬가지로 끝까지 올렸다가 내려서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설명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그렇게 어려우실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전기 장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아까 말씀드린 냉장고 전원의 완전 차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요거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는 그 커피포트에 대한 220이고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냉장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손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선만 뽑으시면은 냉장고 전원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혹은 이쪽에 냉장고 퓨즈가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냉장고 퓨즈를 뽑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 외부 샤워기하고 여기에 물통 들어가는 자리인데 출고될 때 보시면은 이렇게 빠지는 호스하고 파란색 긴 호스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길게 돼 있는 걸 보시고 왜 작업이 다 안 끝난 상태로 주시냐, 아니면은 요 실리콘 호스 이런 거 돼 있는데 이거 보시고 작업이 왜 안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주시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물통은 여기 있네. 이걸로 보여드리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말통 모양의 물통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 10리터짜리 물통인데 청소 10리터, 오수 10리터인데 요 물통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여러 가지 그냥 꽂아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파란색 호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물통을 다른 거 사용하실 경우에 더 길게 필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긴 상태로 나가는 거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길이를 조절하셔서 직접 자르시면 됩니다. 그냥 자르시면 돼요. 자르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게 나가고 약간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네. 뭐 전체적인 사용 설명은 이 정도 내용이고요. 따봉 캠핑카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전기나 뭐 다른 거 설치한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 이런 부분은 종종 업데이트 할 테니까 그런 거 영상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계속 개발의 연속입니다, 사실. 이게 계속 똑같이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디자인적인 부분도 계속 변경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저런 경첩 같은 것처럼 디자인적인 부분도 계속 개선이 되고, 이런 쇼파 사이즈 같은 거 이런 것도 계속 개선이 되고 계속 변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늦게 산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뭐 어쨌든 계속 개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저희 차 구매하시고 열심히 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편리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기하다 만 게, 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시면은 요 오른쪽 검정색 있는 부분이 살짝 아래로 내려가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물 빠지는 것 때문에 물 구배를 좀 더 잘 빠지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개선하면서 더 편하게, 더 좋게, 더 저렴하게, 뭐 우리 대표님이 어쨌든 계속 뭐 개선을 요구하시고 더 좋게,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더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차량은 발전할 거고요. 그 발전하는 모습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영상은 좀 길었으니까 다른 영상들 간단하게 찍어서 올리면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 더 멀리 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